예, 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좀 그림을 그려봤고요. 예,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파이썬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아마 중간고사 때까지 우리가 요걸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안 했지만 제가 2시간짜리 비디오를 올려드렸습니다. 요건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패키지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넘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넘파이는 매트릭스 핸들링하는 패키지라고 그랬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판다스를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sklearn을 조금 맛보기를 보여주겠습니다. 판다스는 엑셀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sklearn은 머신러닝 툴킷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핸즈온 머신러닝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게 첫 번째 책이고요. 이게 두 번째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책인데요. 요거는 텐서플로우 버전 1으로 코드가 짜여져 있고 요거는 텐서플로우 버전 2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GitHub고 요게 버전 1 코드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에 버전 2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넘파이에 이제 익숙하실 거니까 텐서플로우를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핸즈온 머신러닝에서 챕터 11부터 챕터 19까지고요. 예, 제가 다음 학기 때 이 부분을 커버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 가지고 다음 학기에 강의할 생각인데요.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학 때 보셔도 따라오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텐서플로우 버전 2는 상대적으로 쉽게 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파이까지 이해를 하셨다고 그러면 텐서플로우 버전 2 따라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요 핸즈온 머신러닝 1편은 조금 어렵고요. 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챕터 11부터 챕터 19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챕터는 sklearn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판다스 데이터를 주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오히려 지금 읽는데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다스 데이터 스트럭처를 여러분이 아직 제가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리드 코드를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는데 제가 요새 열심히 이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20일 정도 됐는데 제가 한 200문제 조금 넘게 풀었군요. 한 300문제 가까이 풀었는데 이게 뭐 단순간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 한 1년 정도 잡고 천천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IT 기업들에 가려면은 여기에 이지 프로블럼은 다 풀고 요 미디엄 프로블럼은 한 반 정도 풀면은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미디엄 문제가 오히려 우리 수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디엄 문제가 오히려 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easy problem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문법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쓸 건가 혹은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가에 따라서 그 efficiency가 달라지는데요. 그런 거를 적절히 구사를 하면 easy problem은 그런 데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쓸 건가 아니면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가 그런 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미디엄 문제는 오히려 이제 그런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체킹하는 게 아니고 좀 수학적인 생각들을 구체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문제 풀어봤는데 파이썬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수학적인 내용이 수학적인 내용을 어떻게 파이썬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2문제만 풀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미디엄 문제가 오히려 저한테는 쉬워 보이더라고요. 이지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고 제가 파이썬에 능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를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 한 5문제 풀고 한 저녁에 자기 전에 한 5문제 풀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뭐 한번 날 잡아서 쭉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기 말이 가까워졌으니까 프로젝트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요 나도 코딩님의 요 강의를 보고 여기서 이제 셀레니움이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그 웹에 있는 거를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제가 그 머신러닝에서 가장 기본적인 리니어 리그레션까지는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뭐 클래시피케이션 아주 간단한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여기 간단한 거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긁어와서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채점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재미있느냐 그냥 단순히 가져온 거냐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왔느냐 그 데이터의 퀄리티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관련돼서 디테일은 제가 한번 포털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판다스 얘기를 할 거고요. 요거 코드는 제가 지금 그 포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피아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뭐 셀레니움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그거 아까 그 나도 코딩님 그거 보면서 따라하는 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저는 눈이 요새 잘 안 보여가지고 따라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대한도로 많이 주겠습니다. 그게 제가 성적 처리 기간이 있는데 성적 처리할 수 있는 한 5일 전에는 받아야 이제 조교 선생님이 채점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판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판다스는 요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엑셀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그래서 판다스에는 네 가지 중요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중요한 오브젝트를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좀 바라보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보시죠. 예. 판다스는 보통 PD라고 임포트를 하고요. 예, 여기 날짜가 있고 온도가 있고 바람의 속도, 그 다음에 날씨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딕셔너리 형태로 받았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에는 키가 이렇게 day, temperature, wind speed, event 이렇게 돼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는 리스트 형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다 던져주면 DF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게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꼭 엑셀 스프레드शी트 같이 생겼어요. 이게 티피컬하게 여러분이 핸들링할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뭐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넘파이랑 비교를 해보면 넘파이에서는 요거나 요게 없습니다. 이게 넘파이랑 좀 비교를 해보죠. 넘파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부적으로 0, 1, 2 이런 식으로 이게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도 0, 1, 2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겉으로 써 있지는 않아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긁어왔는데요. 여기서는
explicit하게 요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day, temperature, wind speed, event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0, 1,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numpy에서 속에 숨어 있는 요 인덱스들을 이용을 해서 불러오듯이 여기서는 인덱스들이 explicit하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explicit하게 주어져 있는 인덱스들을 이용을 해서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요거가 인덱스 오브젝트고요. 요거 전체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요거 전체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컬럼스라고 부르는데 요것도 인덱스 오브젝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타입을 찍어보면, 이 판다스 코어 프레임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요거 전체가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덱스고, 요건 컬럼스인데, 요것도 오브젝트를 찍어보면은 인덱스 오브젝트입니다. 동일한 거고요. 동일한 거고, 요거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됐고요. 요게 012를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df 인덱스라고. 그래서 df 인덱스인데 0부터 출발하고 3에서 끝나고 스텝 사이즈는 1이다. 레인지처럼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군요. 요거를 타입을 찍어보면 데이타임 인덱스라고 나와입니다. 데이타임 인덱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컬럼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df 인덱스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df 컬럼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의 컬럼스는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의 데이터 타입을 보면 인덱스입니다. 여기는 데이타임 인덱스고요. 여기는 인덱스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오브젝트예요. 근데 여기 데이타임 오브젝트라는 거는 이게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돌려보니까 여기 아까 데이타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레인지 인덱스로 바뀌었네요. 여기가 012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거는 인덱스인데 인덱스 종류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가 봅니다. 요거는 그냥 인덱스라고 불렀고요. 요거는 0123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레인지 부르듯이 부른다고 해서 레인지 인덱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에도 종류가 여기 인덱스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덱스 타입을 보시면 인덱스가 있었고요.
요게 요겁니다. 요게 판다스 코어 인덱스 베이스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012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레인지 인덱스라고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인덱스에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아까 데이타임은 어떤 거냐면 여기 요 데이 오브젝트를 보시면 데이 오브젝트는 보시면 여기 날짜처럼 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하나 불러와 보죠. 요거를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iRog이라는 걸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좀 익숙할 것 같아서 이게 0,0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번째 로, 여기가 0번째 칼럼. 이렇게 나오죠. 이거 스트링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보니까 스트링이에요. 오케이, 스트링입니다. 근데 요거를 날짜로 인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df day가 요 day 칼럼입니다. 요 day 칼럼을 to daytime 그러면 daytime 오브젝트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요 daytime 오브젝트라는 건 별거 아니고 시간과 날짜로 인식을 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동일한 걸 불러오겠습니다. 좀 전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트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돌리면 이제 데이타임 오브젝트로 바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2017년 1월 1일이라는 게 이번에 좀 전에는 스트링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이게 데이타임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판다스 타임 스탬프라고 부르군요. 타임 스탬프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2017년 1월 1일 0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요 인덱스가 012가 되어 있는데 이게 디폴트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날짜를 인덱스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day 칼럼을 인덱스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요번에는 요걸 부르면 이게 0번째로 0번째 칼럼이거든요. 0번째로 0번째 칼럼 하면 32가 나올 겁니다. 32는 아마 인테저일 것 같은데 인테저 64죠. 예. 그래서 요게 인덱스 오케이. 그래서 인덱스는 이제 부르면 이제 데이타임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아까 요게 뭐 day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인덱스였고요. 요거는 012 이렇게 된 게 range 인덱스였고요. 여기는 데이타임 인덱스라고 불렀군요. 그래서 이 인덱스도 그 인덱스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요.
이쪽에 인덱스가 있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판다스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판다스에 시리즈가 있고요. 시리즈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좀 전에 봤듯이 엑셀 파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거고, 여기에 df 인덱스가 있는 거고요. 이쪽에는 df columns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리즈는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시리즈는 S라고 하겠습니다. S 인덱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칼럼이 없어요. 칼럼이 하나만 있는데 그거는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쉐입을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입을 예를 들어서 찍어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5 by 10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쉐입이. 쉐입은 요 데이터의 쉐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numpy array 입장에서 보면 2dimensional array고요. 시리즈는 1dimensional array예요. 근데 numpy array요. 근데 그게 쉐입을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개의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시리즈는 한 개의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요건 이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래서 32, 35, 28이고요. 인덱스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인덱스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러면 요거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요게 인덱스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전체적으로는 시리즈라고 부르는 거고요. 시리즈가 요 데이터 부분이 있고 인덱스 부분이 있습니다. 요 인덱스는 지금 스트링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스트링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사실은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간으로 인식을 하고 싶어요. 아까 봤던 그 데이타임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야 나중에 뭐 슬라이싱 하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그냥 서포트 해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의 important object라고 불렀는데, 이게 요 얘기입니다.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이나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인덱싱을 통해서 불러올 텐데, 그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 시리즈는 하나의 인덱스만 필요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두 개의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세 개의 중요한 오브젝트라고 부른 거는 아마
시리즈를 하나로 불렀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불렀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은 인덱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부분이 쉐입이 1D냐 2D냐 그 차이고요. 1D면은 인덱스가 하나가 필요하고 2D면 인덱스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요 판다스 시리즈인데요. 동일하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불렀군요. 인덱스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칼럼스는 없습니다. 칼럼스는 없기 때문에 여기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좀 만들어 보고 뭐 데이터 불러와 보고 뭐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만드는 거는 만들어 보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empty data frame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죠. 쉐입을 한번 찍어보죠. 0 by 0이죠. D타입을 찍어볼까요? D타입은 안 될 것 같은데. D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은 D타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numpy에서는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아니어도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그러면은 numpy를 사용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umpy를 사용할 때는 이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해요. 근데 판다스에서는 이 각각의 칼럼이 동일한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int 64가 되고 요거는 string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는 float 64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D타입을 서포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칼럼마다 다른 종류의 그 데이터 타입을 서포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umpy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기를 원하는데 판다스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특정 칼럼은 string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데는 float, 어떤 데는 integer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각각의 칼럼마다 하나의 numpy 어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empty data frame인데 empty data frame인데 인덱스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다스의 데이트 레인지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한번 찍어보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타입도 찍어보고. 그러니까 레인지 비슷한데 데이트를 이용한 레인지예요. 근데 그 보통의 레인지랑 조금 다른 거는 보통의 레인지에서는 이 엔드 오브젝트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갔죠. 그리고 타입은 데이트타임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를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 지금 인덱스만 있는 겁니다. 데이터 부분은 없어요. 인덱스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는 인덱스도 없었어요. 요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만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요거는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인덱스는 잡아 놓은 겁니다. 오케이. 요게 아까 봤던 거고요. 요게 티피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보시면 요게 각각의 칼럼의 이름이고요. 여기 day, temperature, wind speed, event. 그러니까 day 칼럼의 데이터는 요걸로 준 거고, temperature 칼럼은 요걸로 준 거고, wind speed 칼럼은 요걸로 준 거고, event 칼럼은 요걸로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하나의 딕셔너리 형태고요. 그래서 그 딕셔너리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요 데이 부분이 스트링이었는데 그걸 데이타임 오브젝트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인덱스가 지금 현재 디폴트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데 요 day 칼럼을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 리스트 대신에 투플이 들어가도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day 칼럼에 대한 데이터가 day라는 데 들어가 있고, temperature 칼럼에 대한 데이터가 temp에 들어가 있고요. wind speed의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 각각이 좀 전에는 리스트로 주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데이터고 요 부분이 인덱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Days not defined. 오케이. 여기 필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인덱스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요 각각의 스트링입니다. 데이타임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데이타임 오브젝트로 바꿔주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요게 요 인덱스 부분에 있어서 핸들링이 좀 거시기한 것 같아서 요거를 윗부분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의 디폴트 인덱스를 사용할 거예요. 012로. 그게 리셋 인덱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셋 인덱스 하면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덱스를
칼럼으로 바꿔치기 하고요. 디폴트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012로.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름을 인덱스 대신에 day로 쓰겠다 하는 거예요. rename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데, rename 메소드 사용하는데 요 인덱스를 day로 바꿔치기 하겠다. inplace는 아웃풋으로 리턴해서 주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inplace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day로 바뀔 겁니다. day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string이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datetime 오브젝트로 바꿔줘요. 그게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나오는 포맷도 조금 바뀌었네요. 요것도 스트링처럼 보이지만 요거 스트링 아닙니다. 요거는 스트링이고 요건 데이타임 오브젝트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인덱스로 사용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set index 해서 day 하면 요 day 칼럼을 인덱스로 사용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네. 오케이. 요번에는 매트릭스처럼 비슷하게 줬네요. 매트릭스 비슷하게 줬는데 이게 day, temperature, wind speed, event 이런 식으로 줬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던져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도 디폴트로 들어갔고 칼럼스도 디폴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거를 요걸 사용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저걸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day, temperature, wind speed, event. 그러면 요거 할 때 칼럼스에다가 요 칼럼스 요거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요. 요건 많이 봤을 테니까 set index 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가능한 로지컬리 컨시스턴트 하면 기본적으로 다 서포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는데 그 데이터가 컨시스턴트하게만 들어가면 어떤 포맷이든지 그러면 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요것도 동일하고요. 요게 투플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예. 요것도 오케이. 그러면 day는 요거고, temperature는 요거고, wind speed는 요거고, event는 요거구나.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day는 요거, temperature는 요거, wind speed는 요거, event는 요거. 그러니까 데이터를 로지컬리 컨시스턴트하게 이게 엑셀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뭐 인덱스를 좀 바꾸고 싶거나 뭐 칼럼 이름을 바꾸고 싶거나 그러면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데이트 부분은 여기 typically string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트 타임이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그 인덱스 부분을 데이 칼럼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numpy 어레이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numpy 어레이를 집어넣으면 여기 인덱스 칼럼 부분 디폴트로 처리가 되고요. 나중에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데이트 레인지를 썼네요. 2020년 1월 19일부터 피리어드는 3개. 요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사용하시려면 2020년 1월 19일 그 다음에 피리어드는 3개 근데 frequency는 30day라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9일부터 30일 후에가 2월 18일이 되고 그 다음에 30일 후가 3월 19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frequency가 그 날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될 겁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보면 1월 19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30시간 후가 1월 20일 6시, 그 다음에 1월 21일 12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 가서 요거의 다큐멘테이션을 보셔야 됩니다.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커버하나 그럴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거에 numpy array 3x4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3x4 만들었고 여기에다는 좀 전에 봤던 날짜를 집어넣은 거고 여기에다는 ABCD를 집어넣는데 요 스트링에다 리스트를 해주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쪼개줘서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생각을 할 적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메인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칼럼스 부분이 있고 요 인덱스 부분이 있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쓸 적에는 저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걸 만드는데 그냥 한 땀 한 땀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파일을 읽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로부터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일은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처럼 보이는 거는 다 핸들링이 엑셀 파일처럼 생긴 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 읽어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typically CSV 파일이 제일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콤마
separated values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정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헤더 부분이 티피컬리 있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야후 파이낸스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겁니다. 요거는 인스톨 하셔야 됩니다. 인스톨 하는 방법은 pb 인스톨 하면 될 겁니다. 요거 해서 안 되면 구글링 하세요. 저 기억에는 pib 인스톨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는 typically YF라고 임포트 하고요. 요 야후 파이낸스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야후 파이낸스에서 금융 데이터를 가져오는 패키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티커는 지금 여기 월마트를 했고요. 스타트는 2020년 1월 1일, 엔드는 2020년 12월 31일 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의 티커를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히스토리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타트, 엔드 집어넣으면 이제 요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해보죠. 헤드 하지 말고 데이터 프레임 전체 프린트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00년 1월 1일부터라고 그랬는데 2019년 12월 31일부터 가져오는군요.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하면 12월 30일까지 이렇게 가져오는군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앞에 5줄만 보여줍니다.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게 앞에 5줄만 보여주죠. 그러면 이게 지금 또 다운받는 겁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건. 왜냐하면 야후 파이낸스 그 서버에 자꾸 우리가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후 파이낸스 쪽에서 힘들어 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헤드가 디폴트가 5개고요. 적게 부르려면 여기다가 뭐 2개만 부르겠다 그러면 2개만 부르면 됩니다. 디폴트가 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 부분이 있고요. 인덱스 부분이 있고 칼럼스 부분이 있습니다. 인덱스 부분은 날짜입니다. 근데 이 날짜가 스트링일 수도 있고요. 스트링이 아니고 데이타임 오브젝트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월마트 주가인데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 그 다음에 디비던, 스탁 스플릿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저스트 돼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배당이 있다 그러면 배당락이 있죠. 그러면 그 배당락을
반영을 해서 옛날 데이터들을 다 클리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당락이 없습니다. 요걸 그려보면. 왜냐하면 배당락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adjust cross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요게 스트링인지 데이타임 오브젝트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요게 2019년 12월 31일이라는 게. 그러면 df의 인덱스를 보면 되겠죠. df의 인덱스를 보면 이렇게 된 데이타임 인덱스네요. 그 얘기는 스트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스트링이 아니고 요 각각이 날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데이타임 오브젝트입니다. 다음에 컬럼스를 보죠.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각각은 스트링이 여기 D 타입의 오브젝트로 돼 있는데 그 얘기는 스트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제로 번째 거를 한번 보죠. 그거의 타입도 보고 스트링입니다. 오픈인데 이게 스트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오픈, 하이, 로우, 클로즈, 볼륨, 디비전, 스탁 스플릿 요거는 다 스트링이고요. 여기 날짜들은 다 데이타임 오브젝트들입니다. 스트링이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CSV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거를 CSV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어디다? 데이터 폴더에 walmart.csv로 저장을 했고요. 한번 열어보죠.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엑셀 파일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CSV가 엑셀이 디폴트로 연결이 돼서 엑셀 파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건 엑셀 파일이 아닙니다. CSV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걸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구분이 되고요. 이렇게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구분이 된다고 해서 콤마 separated values라고 부르는 거예요. CSV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는 밑에 거랑 좀 다르게 생겼죠. 여기는 헤더 부분입니다. 그래서 date, open, high, low,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리는데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작업을 하는지. 여기서는 이제 CSV 파일을 저장을 한 것이고요. 그 CSV 파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date가 인덱스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데이트가 하나의 칼럼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인덱스 역할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인덱스 칼 이퀄 데이트라고 그러면 데이트 칼럼을 인덱스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트 칼럼이 인덱스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스트링일 겁니다.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데이트타임 인덱스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스트링인 것 같아요. 스트링이죠. 예. 저는 요게 데이타임 오브젝트이기를 바래요. 그래서 요 parse date true 하면 요거를 parsing 하라는 뜻이에요. parsing 하라는 거는 쪼개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연도, 달, 날짜로 쪼개서 요거를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세요. 요거 좀 전에 스트링이었습니다. 이제 스트링이 아니고 시간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디비던드하고 스톡 스플릿은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드롭 하겠다는 겁니다. 디비던드하고 스톡 스플릿을 드롭 하겠다. 그러면 여기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CSV 파일을 읽어드린 거고요. 엑셀 파일 뭐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처럼 생긴 건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요거는 read 테이블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tsv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read CSV가 있었고요. 이거는 CSV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 read table, 요거는 CSV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요. 요거는 TSV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요거는 tab separated values예요. 요거는 comma separated values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구분이 돼 있다 그런 뜻이고요. 이건 탭은 데이터가 탭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구분이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엑셀 파일도 있습니다. 엑셀 파일도 읽을 수 있어요. 엑셀 파일에 쉰 넘버가 있겠죠. 그래서 엑셀 파일이 여러 장 들어있을 경우에 특정한 쉿을 읽어드릴 수가 있고요. JSON 파일도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 불러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FWF라는 것도 있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불러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한번 돌리면서 보죠.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리드 테이블 해서 읽어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탭이 그 데이터를 구분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드리고 봤더니 이게 탭이 아니고 요 막대기가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eparation이라고, separator라고 그러나, 셉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지금 요 테이블은 요게 디폴트예요. 그런데 요거를 separation으로 읽어오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가 그 막대기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헤더 부분이 아니고 그 맨 위에 있는 게 이 칼럼 부분이 헤더 부분이 아니고 데이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헤더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헤더 이퀄 none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헤더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헤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헤더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헤더 none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헤더 부분이 없으니까 헤더 부분이 없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서 디폴트 헤더를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동일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봅시다. 여기서 요게 지금 여기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고요. 근데 separation이 요게 탭이 기준인데 지금 여기서는 탭이 기준이 아니고 요 막대기가 기준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셉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고 헤더 부분이 없어서 헤더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부분에다가 요걸 집어넣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ames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names equal names에서 여기 0, 1, 2 그거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읽어오는데 탭이 세퍼레이터가 아니고 막대기가 세퍼레이터고 그 다음에 헤더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 헤더 부분은 없다는 걸 디클레어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름으로 사용하라 그런 뜻이고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age, gender, occupation, G코드만 사용하고 user ID는 사용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이 칼럼만 사용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user ID가 있었는데 user ID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이 parse data 부분인데요. 한번 보죠. 어떻게 되나? 판다스 임포트 했고요. 매플로라이브 임포트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한 월마트 CSV 파일을 읽어드리는데요. 인덱스 칼럼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요거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요.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요거 클로즈 칼럼이고요. 여기 클로즈 그 종가입니다. 종가 부분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고, 오케이. 그런데 클로즈 부분인데 2020년 2월 달을 그린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슬라이싱을 하려고 그러는데, 되네. 전에 안 됐었는데. 되네요. 이 parse date true 하면은 이게 스트링이 아니고 이제 타임 스탬프로 바뀝니다. 보시죠. 이게 좀 전에 스트링이었죠? 아니? 아니? 요게 타임 스탬프로 바뀌고요. 요걸 서포트 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스트링이할 경우에는 서포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포트를 해주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에러가 났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는 서포트를 해주네요. 오케이. 데이트 파서를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일단 판다스를 임포트를 했고요. 이거 나중에 보죠. 판다스 임포트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너무 길어서 URL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앞에 두 줄만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빌 데이트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요거의 제로 번째 거, 그럼 요겁니다. 요렇게 부르면 이게 특정 칼럼을 불러온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판다스 시리즈가 됩니다. 어찌됐든 요게 나오는데 요게 스트링처럼 보입니다. 저 눈에는. 오케이, 스트링이죠. 요걸 데이타임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게 그 작업을 하는 건데요. 요 칼럼을 파싱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요 스트링을 쪼개겠다는 겁니다. 쪼개서 날짜, 월, 이어로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칼럼을 쪼개겠다. parsing이라는 게 쪼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스트링을 쪼개가지고 year, month, day로 인식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요게 지금 어떤 식으로 포맷이 돼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쪼갤 수가 있겠죠. 예, 스탠다드한 폼이면은 그냥 알아서 할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오리지널 스트링이 어떤 포맷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쪼개라 그런 뜻이고요. 요게 date parser 해서 여기 parse라고 했고요. 요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x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year가 네 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 month는 숫자가 하나 혹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요 small d도 마찬가지로 요 날짜가 하나 혹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로 표시될 수 있으면 하나로 표시하고 두 개로 표시할 수 있으면 두 개로 표시하고 그런 뜻일 겁니다. 예. 헷갈리면 찾으면 됩니다. 예,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month as zero padded decimal number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제로 패딩이 안 돼 있는데, 여기? 예. 이게 제로 패딩을 여기다 하라는 건가 봅니다. 제로 패딩을 해달라. 오케이. 제로 패딩을 하고, 데이, 요것도 제로 패딩을 해달라. 여기 제로 패딩이 돼 있고요. 저가 써놓은 건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를 바꿔보죠. 오케이. 요거 대신에 제로 패딩 없는 걸로 해보죠. 요걸로 해보죠. month를 요걸로 January, February 이런 식으로 month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됐고 요거를 임포트를 안 했네요.
이게 지금 인풋이 이런 포맷이 아니라고 해서 컴플레인이 생긴 거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풋이 이런 포맷이라는 거군요. 근데 이게 제로 패딩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제로 패딩 안 돼 있는 걸로 해봅시다. months가 day가 이렇게 돼 있고요. 초이스가 없네요. day가 지금 숫자로 돼 있는 day가 요거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네요. 제로 패딩 안 돼 있는 거는 없네요. 그 다음에 month도 날짜로 숫자로 표현할 때 제로 패딩 안 돼 있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D하고 B가 only choice네요. 요 D하고 요 M이. 그러니까 지금 요게 여기 우리가 지금 파싱 하려고 하는 놈들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months가 나오고 그 다음에 day가 나오고 year가 나오고 months는 숫자로 돼 있고 day도 숫자로 돼 있고 요것도 year도 숫자로 돼 있고 네 숫자로. 그러니까 요거는 4개 숫자고요. 요거는 2개 숫자. year인데.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괜찮아요? 너무 좀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만 기억을 하세요. 아이디어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필요할 적에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저도 다 기억 못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은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보겠습니다. 여기 인덱스를 바꾸는 건데요. 인덱스를 바꾸는데 인덱스 칼럼을 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좀 볼까요? 간단한 거니까. 지금 요 얘기입니다. 요게 없을 경우에 요거가 0, 1, 2, 3 이렇게 되는데 인덱스 칼을 써서 사용하겠다. 그 칼럼을 인덱스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CSV 파일을 읽어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디폴트 인덱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데이트를 사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칼럼으로 데이트를 사용을 할 거고 지금 이게 스트링일지 모르는데 요거를 스트링이 아닌 데이타임 오브젝트로 만들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인덱스 칼이라는 요거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set index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트를 요거를 칼럼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냥 오리지널 디폴트 인덱스를 사용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리셋 인덱스입니다. 리셋 인덱스 하면 여기 있던 거는 데이트 칼럼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에 리셋해서 0, 1, 2, 3, 4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parseDate는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pandas to datetime,도 앞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칼럼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colors reported에 빈칸이 들어가 있고요. shape reported에 빈칸이 들어 있어요. 그거를 빈칸 없이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columns equal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붙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게 붙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칼럼 이름을 바꿔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불러올 때 여기서 불러올 때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다운로드 할 때 아예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rename 메소드인데 rename 메소드는 여기 이제 columns를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진 거고요. 요게 오리지널이고 그걸 요걸로 바꾸겠다. 요거의 오리지널이고 요거로 바꾸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요게 지금 동일하게 요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df columns에 string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f columns에 string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replace 메소드를 사용을 할 거고 빈칸이 있으면 요걸로 replace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 이런 작업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작업은 다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글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플리시트 방법이 있고요. 익스플리시트 방법이 있습니다. 임플리시트 방법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디폴트 인덱스인 0, 1, 2, 3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explicit은 explicit하게 주어져 있는 인덱스와 칼럼을 사용을 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implicit은 irag이라고 부르고요. explicit은 ra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i가 implicit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죠. 요거부터 보죠.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오케이. 맵플로 라이브 파이플롯 임포트 했고요. 판다스 임포트 했고, 야후 파이낸스 임포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마트 데이터를 다운로드 했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했고요. 이제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을. 그래서 iroc을 사용을 했고, 이 iroc은 implicit하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부터 4까지. 그러면 0, 1, 2.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4까지면은 2, 3, 4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0, 1, 2, 여기부터 2, 3, 여기까지입니다. 4는 포함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로우 넘버가 칼럼이 2부터 4예요. 0, 1, 2 여기고요. 3, 4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iroc입니다. implicit하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roc 제로 하면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동일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요겁니다. 넘파이에서도 동일한 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로 번째 걸 가져오고요. 여기 제로 번째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긁어오는 겁니다. 이만큼. 오케이. 여기다 써놨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제로부터 1까지. 제로부터 1까지니까 제로만 가져오는 겁니다. 제로만 가져와요. 요게 여기서 쓰면서 보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개념이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 iroc 제로 혹은 제로 땡땡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걸 가져오는데 이거나 똑같습니다. 동일한 걸 가져오는데 요거는 쉐입이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넷, 7개네요. 그러니까 요거의 쉐입을 찍어보면 7콤마고요. 요거는 7,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리즈고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져오면 디멘전이 살아있고요. 요렇게 가져오면 디멘전이 사라집니다. 해당하는 디멘전이. 이 넘파이에서 제가 주의하라고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첫 번째 로우를 긁어오고 이것도 첫 번째 로우를 긁어오고 이거 두 개는 동일합니다. 근데 시리즈가 됩니다. 7 콤마예요. 쉐입이. 근데 동일한 걸 가져오는데 요것과 요거 동일합니다. 동일한 걸 가져오는데 요거는 7 콤마가 아니고 1 콤마 7입니다. 여기가 1,7이죠. 이것도 1,7입니다. 예, 이거 프린트 하는 것보다 그냥 프린트 안 하고 프린트 하는 게 예뻐 보게 나와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예, 1,7이죠. 예, 요거의 쉐입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7 콤마입니다. 세븐 콤마죠. 그래서 이거의 쉐입이 7 콤마이기 때문에 이게 판다스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1,7이기 때문에 시리즈가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거는 두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해본 거고요. 이번에는 락을 하겠습니다. 락은 i락은 implicit 인덱싱을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락은 explicit하게 주어진 인덱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락입니다. 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로우는 요 인덱스가 지금 그 날짜예요. 그래서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그 다음에 칼럼은 오픈 클로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i락은 끝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락은 끝점이 포함이 돼요. 여기 보면 1월 7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게 i락은 슬라이싱 할 때 끝점 미포함입니다. 보통 우리가 numpy나 리스트나 그런 거 쓸 적에 다 끝점이 미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락은 끝점 포함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i락이 편할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락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편한 걸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락은 그냥 내부적으로 주어져 있는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락은 explicit하게 주어진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이 i락은 보통 우리가 numpy나 리스트나 그런 데서 string이나 썼던 그 슬라이싱 컨벤션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끝점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락은
끝점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끝점이 미포함되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사용하다 보면 끝점이 포함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i락을 쓰는 게 편할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락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락하고 i락 요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락이나 i락은 2디멘셔널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가져오는 건데요. 특정 칼럼이나 특정 로를 가져올 적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거보다 좀 더 편하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칼럼을 보시죠. 그래서 특정한 칼럼을 가져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락을 쓴다고 쓰면 df 락 이렇게 해야 돼요. 락을 쓴다고 그러면 i락을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df i락 이렇게 하고 크로스 넘버가 0, 1, 2, 3니까 3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시리즈고요.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시리즈가 되고요. 이렇게 가져오면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렇게 가져오면 시리즈, 이렇게 가져오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리즈고요. 이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오케이. 요게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시리즈 형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가져오는 건데, 칼럼 하나만 가져오는 건데, 시리즈 형태로 가져올 거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져올 거냐에 따라서 부르는 방법이 다릅니다. 요렇게나 요렇게는 시리즈 형태로 불러오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가져오려면 요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쉐입이 시리즈냐 데이터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디멘전이 달라져요. 하나냐 두 개냐, 숫자 하나냐 숫자 두 개냐.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sklearn의 패키지를 사용할 적에 어떤 때는 원디멘저널 데이터 프레임을 원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투디멘저널 원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이만큼 가져오는 거죠. 청크로. 컬럼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 가져오는데 이제 시리즈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요 클로즈 요거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날짜만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explicit하게 슬라이싱을 할 적에는 락처럼 끝점이 포함됩니다. 끝점이 포함이 되는데 4일 날이 없군요. 6일 날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했군요. 여기 1월 4일이 포함인데 1월 4일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1월 3일까지만 들어간 거고요. 실제로 1월 6일 날 하면은 여기 끝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판다스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D짜리가 있고요. 1D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덱스가 여기에 붙고 여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df 인덱스라고 불렀던 거고요. 요거는 df columns라고 불렀던 거고, 여기에는 한 군데만 붙습니다. 요거는 df 인덱스라고 불렀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인덱스를 바꿔치기 하고 칼럼스를 뭐 이름을 바꾸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데이터를 불러올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플리시트하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explicit하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어요. implicit은 irog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rog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불러오는데 implicit 같은 경우에는 끝점 미포함입니다. explicit은 끝점 포함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굉장히 많은 메소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다 커버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예, 저도 뭐 할 때마다 구글링 하면서 찾아서 보는 거고요. 예,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구글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기본적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두 가지 오브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어떻게 하는지, 인덱싱을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예, 출석에 문제 있으신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예,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